안녕하세요. 아이존안과 정재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과 안구건조증 IPL이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부제로 이제 기미 주근깨가 두려우세요? 네, 그렇게 부제를 달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PL은 크게 나눠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IPL의 강한 정도를 따라서 왼쪽 컬럼이 less aggressive, more aggressive 그 세팅을 하는데 less aggressive는 이제 기존의 IPL이 그 aggressive는 이제 ablative resurfacing이라고 해서 제모 치료라든지 기미 주근깨 제거한다든지 뭐 그런 색소 치료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혈관까지 없애잖아요. 레이저를 쏴서 없애는 날려버리는 그런 세팅. 피부과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피부과에서도 이제 피부 주름이나 탄력 개선하는 거 그런 non-ablative rejuvenation 세팅이거든요. 이제 IPL이 사실 지금 그 딱 세팅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non-ablative rejuvenation 세팅이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피부과 세팅은 굉장히 단파장 골출력을 사용하면서 싱글 펄스에 그 엄청나게 짧고 강력한 에너지를 단번에 빵 쏴서 그냥 피부 색소, 털 그런 거 혈관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이저를 눈을 안 가리고 했을 때 기존에는 부작용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안과 세팅이나 그런 피부 탄력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뭐가 다르냐면요. 장파장만 써요. 장파장 저출력 사용하고요. 멀티플 펄스 나눠서 해요. 멀티플 펄스를 하게 되면 언타임 할 때 레이저가 전달이 되고 오프타임일 때 쉬어주거든요. 언타임, 오프타임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굉장히 심부에만 약하게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레이저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세팅과 저희 안과 세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과 레이저 굉장히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IPL을 할 때 보니까 이런 물안경 같은 거를 막 쓰고 했었어요. 심지어는 메탈로 된 이제 눈 안에다 컨택트, 굉장히 두꺼운 컨택트 렌즈 같은 그런 팁이나 아니면 그거는 너무 눈에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실리콘 팁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 또한 안 씁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넓적한 서랍자라고 스파츌라라고 하거든요. 그 메탈로 된 서랍자 그거만 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 젤 바르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더 눈 근처까지 해도 저런 물안경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쇠로 된 서랍자 스파츌라를 가지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저렇게 눈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했었거든요. 속눈썹을 이제 가리고 해야 되는데 속눈썹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속눈썹이 막 타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서랍자가 들어가면서 각막과 결막을 긁을 수가 있어요. 긁어서 이제 상처가 날 수가 있고 안 긁으려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 사이로 빛이 다 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려주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전체적으로 가려주고 속눈썹은 꼭 가려야 되고 이렇게 쏴주고 있고요. 상안검 할 때는 이렇게 속눈썹은 가리고 아래 보세요 하고 이렇게 가리면서 상안검을 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환자한테도 편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메탈 스패트가 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컨택트 렌즈 같은 게 눈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눈에 불편하거든요. 눈에 상처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안과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이제 그 스페인의 그 조지 알리오라 굉장히 유명한 그 비썸 아이 인스티튜트의 그 그룹에서 발표한 건데 쉴드 프로텍터를 안 넣고 그냥 이런 패치를 붙이거나 가리고만 해도 안전하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논문이고요. 패치만 붙이고 해도 안전했다. 메탈 프로텍터 필요 없다라는 걸 보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상안검과 하안검을 이렇게 메탈 스파츌라로 가리는 거에서 M22를 레이저를 했을 때 부작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안전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기존에 보시면은 마이범 익스프레션 스퀴징만 해준 그룹과 IPL을 해준 그룹에 거의 한 3,000명 환자에 대해서 부작용을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기미 주근깨가 살짝 증가한 거 빼놓고는 위중한 합병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만큼 안과 IPL은 안전한 거라고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L 할 때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술 전에 주의사항은 우리가 이제 컨택트 렌즈, 컬러 렌즈는 반드시 빼고 해야 돼요.
컬러 렌즈를 하게 되면은 컬러 렌즈에 있는 색소가 탈색되면서 그게 이제 눈에 착색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피부과 레이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쐈을 때 그게 생긴다는 거고요. 안과 레이저는 사실 괜찮기는 하거든요. 특히 그냥 투명한 컨택트 렌즈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빼고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한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후에 해주는 게 좋고, 굴절 수술, 백내장 수술 이후에는 한 3, 4주 이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미주근깨가 좀 생긴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기미주근깨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살짝 더 올라오는 게 좀 있을 뿐이지 기미주근깨가 없던 분들은 거의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미주근깨가 있으신 분들은 시술 중에 우리가 약간 검은 부분에는 레이저를 강하게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할 때 약간 좀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색소 병변이 약간 터지거나 오히려 약간 탈색이 돼서 옅어지거나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피부과 미백 치료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치료 있거든요. 도미나 멜라논 크림 연고가 있고요. 그거 발라도 없어지고요. 그거 발라도 없어지지 않으면 이제 기미 레이저 치료하면 싹 없어져요. 예, 싹 없어지니까 가역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미 주근깨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레이저 하고 그다음에 선크림, 선블록 잘 바르시면 거의 안 올라오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선블록 안 하시거나 이제 좀 올라오시는 분들은 피부과 미백 치료 뭐 레이저나 크림 바르면 싹 없어집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술하는 경우에 이제 잔털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IPL 레이저가 제모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털 타는 냄새가 좀 날 수 있어. 오징어 타는 냄새가 좀 날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 의사가 주의할 사항인데 피부하고 레이저 팁이 수직으로 잘 접촉하고 이렇게 지그시 살짝 누르면서 레이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살짝 뜨면은 이제 할 때 레이저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레이저 팁을 가지고 상안검을 할 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둥근 눈을 평평한 레이저로 하게 되면 당연히 뜨는 부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뜨는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레이저가 옆으로 새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서 레이저를 써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은 타겟인 혈관을 눌러서 에너지 전달이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요 눈썹 2mm 이상 떨어져서 잘 가리고 레이저를 해줘야 됩니다. 노출되면은 제모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크림은 무조건 영화 빡빡 지우고 해야 되고요. 요즘엔 남자분들도 비비크림 많이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지우고 해야 됩니다. 지우고 해야지 IPL은 라이트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우지 않고 하면은 에너지가 블러킹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백인들은 오히려 약간 짙은 화장을 하거든요. 짙은 화장을 하게 되면 빛을 강하게 흡수해서 오히려 화상을 초래하는데 이건 백인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렇게 빨리 쏘면은 우리가 차가운 라이트가 일단 피부를 냉각시키는 시간이 부족해서 화상 홍반이 잘 생깁니다. 레이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빨개지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부종 붓거나 물집, 딱지까지 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약하게 화상이 오는 건데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100명 중에 뭐 5명 미만으로 생기는데요. 생기더라도 대부분 5일에서 10일 사이에 없어집니다. 아주 드물게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진짜 뭐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생기지만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홍반 물집 그런 거든요. 시술 직후에도 생기지만 선크림 잘 해주지 않으면 24시간 48시간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이 선크림도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IPL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뭐 곰팡이나 세균성 염증 병변이 있다든지 뭐 피부암 같은 병변이라든지 활과산 같이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다든지 일부러 아티피셜 태닝 태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태닝한 사람들 이렇게 까매졌는데 하면은 레이저가 강하게 되거든요. 태투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요즘엔 잘 안 하지만 각막 안에다가 인레이 넣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근데 IPL이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은요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L 많이 하는 기관에서 그런 주의사항 잘 지키고 시행하면 정말 안전한 시술이고요. 해봤자 기미주근깨가 원래 있던 사람들이 살짝 증가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조증 심하신 분들은 IPL만한 치료가 없거든요. 안전한 시술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